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전 KP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5% 하락 흐름들을 보였어요. 사실 동사가 오늘 특별하게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터져 나온 것은 없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이제 꾸준히 매수에 가담을 했었던 어떤 이제 연기금의 매도, 이 부분들에서의 어떤 수급 공백이 주가를 좀 강하게 밀지 않았나. 사실 그동안의 주가의 흐름들을 연기금과 투신이 끌고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연기금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5만 주가 넘는 그런 주가를 매도했다? 그리고 외국인도 한 28,000주 정도를 매도했다라는 부분들,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받아가면서 어떤 주가의 가격 하락들이 조금 발생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연기금들이 다시 또 여기서 또 매수를 들어온다면은 어느 정도 또 하방이 또 잡히겠지만은, 연기금이 연이어서 또 매도에 나선다면 좀 더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음 주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사실 한전 KPS가 연말 어떠한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상당히 높은 어떤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기업으로서의 배당 성향이 40%에서 50%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의 어떠한 이제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적자가 없어요. 매출도 이익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배당 성향도 높고 배당 수익률이 거의 4에서 5% 되는 정도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도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한전이죠. 한국전력인데, 솔직히 걱정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에너지 정책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석탄이나 이런 부분들의 발전을 줄이고, 동시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떠한 이제 비중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의 정책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그런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실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전혀 타격이 없어요. 한전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하죠. 최근에 이제 RPS 비율 높인다 그러죠. RPS 의무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 2025년까지 25%까지 늘린다. 2026년까지 뉴스 어제 좀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026년까지 25%까지 확산을 한대요. 즉 풍력과 태양광 이런 부분들의 발전 비중을 더 높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의한 어떤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걱정이거든요. 솔직히 한전이 내년에도 좀 적자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어떤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전 KPS의 실적은 끄떡이 없어요. 실적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매출도 이익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변화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이제 안전성,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 올해 전력난을 한번 우리도 위기가 있었잖아요. 여름에 블랙아웃에 대한 위기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원전의 상업 운전을 승인을 했어요. 올 여름에. 근데 그걸 승인을 한다고 해서 당장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돌아가려면 내년 한 1, 2분기 정도부터 돌아갈 거거든요. 내년 한 1분기나 이때부터 돌아가게 되는데, 그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의 정비나 이런 것들을 결국에 한전 KPS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원전이나 이런 것들 신규 가동하는 부분들, 상업 운전이 이제 새롭게 진행되는 그런 원전에 대한 또 매출 정비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따른 매출의 어떤 이제 또 상승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점차 이제
원전 가동되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의 어떤 매출 성장이 잠재적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번에 정부가 RPS 높이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전 KPS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을 보면 뭐 발전 설비 이거에 대해서 뭐 정비 사업도 하고 뭐 보수 공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하죠.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정책에 따른 또 어느 정도의 좀 수혜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그런 어떤 설계 시공 조달,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장기적인 어떤 이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정책에 따른 수혜를 한전 KPS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 급변하는 정책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한전 KPS는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끄떡이 없다, 전혀 영향이 없다 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올해 뭐 이제 흐름들 보면서 최근의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전혀 뭐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타격이 없는 종목이고, 뭐 부채 비율 28% 굉장히 낮고 배당 성향 높고 한 만큼 어떤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의 매력도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더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원전 산업이 좀 더 육성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한 어떤 원전 산업에 대한 정책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탈원전 정책이지만 내년에 뭐 대선 이후에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또 에너지 정책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해진다면 장기적인 성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안전성이 좀 담보되어 있고 실적도 상당히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배당적인 매력도도 높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 매력도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높은 뭐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기술적으로 봐도 주가의 위치가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이제 좀 돌려나가는 모습들이 되겠고, 이번에 좀 이 하락에서 벗어났었거든요. 이 하락에서 좀 벗어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방향 전환을 좀 모색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이 방향 하락 흐름에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가 넘어가서 좀 넘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 밑으로 또 들어와 버렸어요. 4만원대 좀 지지받고 올라서는 모습들을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꺾여버려서 다시 이 안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좀 답답한 어떠한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 보여지는데, 그냥 이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들만 좀 생각을 한다면은 어떠한 어느 정도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의 매력도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만원대 위로 올라서서 다시 좀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이전 저점이 중요한 어떤 하나의 지지 구간이 될 것 같아요. 36,000원대 요 정도가 과거의 지지 구간이었는데 요걸 살짝 높이면 37,000원대거든요. 뭐 37,000원대에서 36,000원대 정도, 뭐 1,000원 정도면 한 3%? 2% 3% 정도 차이니까 앞으로 37,000원과 어떠한 36,000원 사이에서의 좀 지지 여부들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다시금 이 딛고 올라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연기금이 꾸준히 사들였거든요. 다시 또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는 좀 사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뭐 연기금이 다시 다음 주에는 좀 매수로 전환되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크게 놓고 봐도 뭐 주가의 바닥이고 기업의 안전성이 좀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의 매력도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저는 뭐 하루 이틀 보고 갈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한 1년, 2년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배당도 좀 챙겨가면서 안정적으로 어떤 이런 원자재 가격이 요새 막 폭등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영향을 하나도 안 받잖아요. 천연가스가 올라가도 나는 내 갈 길 가고, 유가가
그렇게 급등을 하고 석탄 가격 그렇게 급등을 해도 한전 KPS에 영향 하나도 없고, 영향은 한전이 다 받는 것 같아요. 한전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는데 한전 KPS는 그런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어떤 실적 변동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공기업으로서의 안전성과 높은 배당,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좀 장기적인 어떤 투자의 매력도는 충분히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앞으로 37,000원과 6,000원 정도의 좀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딛고 올라서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2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자세히 댓글로서 이렇게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3종목씩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해서 도움받아 가시면 좋겠고요. 상승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손절이 나가게 되면 그 손절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가운데 테마주 검색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시장의 모든 이제 테마를 다 담고 있는 어플이고요. 당일 급등하는 테마주가 뭔지, 그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시는데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